여기 있는 선생님들은 다 강사 경력이 20년은 됩니다. 저는 20세기 때 회계사를 땄어요. 예. 참고로 저는 일반 경영을 가르치고 있는데 망했어요.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이게 여러분이 1차 시험 수석이 목표야? 목표를 바꾸셔야 돼. 여러분은 지금 목표가 100점이에요, 합격이에요? 요번에 바른 생각을 만들면서 합격률이 높은 학원을 한번 만들고 싶거든요. 저 최고의 학생들이 합격률이 최고가 되는 학원, 그거를 저희가 목표로 한다. 예, 안녕하세요. 2024년 CPA 기본종합반 설명을 맡게 된 김윤상 회계사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조금 더 세게 서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다시 한번 쳐주실까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그 순서는 뭐 이렇게 CPA 시험 개요 및 시험 안내 먼저 좀 하고, 그 다음에 저희 합격 프로그램, 그 다음에 저희 봄 관리형 종합반 소개, 그 다음에 우리 특장점, 교수 소개, 그 다음에 학습 관리 프로그램, 스터디 랩 소개, 이런 형태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일단 여러분들은 2025년도 회계사 시험을 보려고 왔어요. 그죠? 자, 시험은 2월 말에 있어요. 2월 말에? 2차 시험은 6월 말에 있고, 보통 1차 시험은 하루예요. 일요일 날. 2차 시험은 토요일, 일요일 이틀을 보고 있는 거고요. 자, 시험 접수는 1월 초에 해요, 보통. 이걸 내가 왜 적어놨냐고 하면 1월 4일부터 1월 16일까지가 원서 접수 기간이에요. 여러분들이 25년도에 시험을 보긴 하지만 24년도에 가서 한번 시험을 봐보세요. 그게 여러분에게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토익 시험 같은 것도 첫 번째 시험 볼 때는 좀 약간 어리버리하게 봐요. 두 번째 시험 볼 때는 내가 첫 번째 시험 볼 때 봤던 게 이제 머리 좀 쌓이니까 이 노하우가 쌓여서 어떻게 시험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25년도에 시험을 보지만 24년도에 요때 그냥 뭐 5만 원 버린다라고 생각하고 접수를 한 다음에 시험장 가서 분위기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시험장의 분위기 보면 어떨 때는 내가 너무 이렇게 그 2월 말이니까 추우니까 옷을 두껍게 입고 갔는데 햇볕이 막 난 창가 옆에 앉아가지고 되게 덥게 시험을 볼 수도 있고, 혹은 뭐 이렇게 문제지를 보니까 막 적으면서 뭔가를 풀고 싶은데 못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뒤에 있는 그 수험표 같은 거 뒤편을 내가 활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거기 가서 다 한 번씩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점심은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아주 사소한 것들을 여러분이 다 체크할 수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시험 삼아 보세요. 그리고 적으세요. 느꼈던 걸 적으세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1년 참 잊어버려요. 느꼈던 걸 적고 와서 25년도에 가서 활용하시면 합격 확률이 높아질 거예요. 일단 그렇게 좀 하라고 좀 권해주고 싶고, 그래서 이제 우리 접수가 내년 1월 4일부터 16일까지 접수니까 접수를 해서 하면 봐라 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시험 보려고 하면 시험 전에 선결 요건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영어 점수를 하나 가지고 있어야죠. 보통 토익 많이 하죠. 700점. 근데 올해부터 가장 많이 바뀐 게 2년에서 5년으로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2년만 유효했는데 이 점수 자체를 5년 동안 유효하게 해줘요. 혹시 본인이 지금 22년도 1월 달 넘어서 시험 본 점수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체하지 말고 바로 가서 등록하세요. 우리 금감원 사이트에 가서 내가 거기 등록을 하면 22년도 1월 1일 이후 토익 점수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유효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등록하세요. 이게 잘못하면 23년도 1월, 2월이 되면 그 토익 같은 그 기관에서 영어 점수 보관하는 기간이 2년이잖아요. 그 2년이라는 기간이 넘어가서 내가 등록을 못 할 수 있으니까 1월 5일 전에, 24년 1월 5일 전에 등록을 꼭 하셔라 라고 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크게 바뀐 것 중에 하나가 학점 이수와 관련된 부분이 크게 바뀌는데, 여러분들은 25년도에 지금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시잖아요. 25년도부터 예전에는 회계학 12학점, 경영학 9학점, 경제학 3학점 이렇게 돼 있는데, 경영학 9학점이 경영학 6학점과 IT 3학점으로 약간 바뀌어져요. IT라고 하는 걸 이제 요즘에 워낙 ERP로 다 돼 있고 하니까 회계 감사를 하다 보면 IT 쪽이 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IT라고 하는 게 3학점이 들어왔는데, 내가 근데 IT 3학점 따기 힘들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고 하면 일단 여기 요건에 회계학 12학점, 경영학 9학점, 경제학 3학점 요건에 충족되신 분들은 무조건 가서 신청을 해버리세요. 한번 이 학점이 금감원에 등록돼 버리면 평생 유효해져요.
아마 매우 높은 확률로 그분들은 IT라고 하는 걸 들을 필요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요 위에 있는 학점이 충족됐다. IT 없으면 경영학 부학점 충족됐다라고 하면 가서 등록 신청을 하세요. 1월 5일 전까지 아마 받으니까 1월 5일 전까지 등록을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할 거고, 제가 알기로는 24년 중에 내년 중에 그냥 경영학 부학점을 등록했다라고 하면 그분들 그냥 등록하세요. 되는 대로 빨리빨리 등록하세요. 25년도가 되기 전에 등록하시면 매우 높은 확률로 그냥 여러분 학점은 그냥 통과할 수 있어요. 금감원 관계자와 통화한 그 내용이니 여태 아마 거의 90% 이상 맞을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합격 요건을 좀 보면 1차 시험과 2차 시험 두 개가 있죠. 1차 시험은 평균 60점 이상 인원 중 상대평가로 선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5과목 시험 보는데 꽈락 없이 5과목 모두 다 꽈락이 40점인데 꽈락 없이 60점 이상 맞은 사람들 중에서 내년 같은 24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3,000명을 선발할 예정이고, 여러분이 시험 본 25년도에는 아마 지금 이게 약간 뭐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니 비슷하거나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여튼 이제 3,000명 정도 혹은 그 이상을 아마 선발할 거다 1차 시험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상대평가예요. 근데 만약에 60점 이상이 된 사람이 2,500명밖에 없더라 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고 하면 2,500명만 딱 뽑고 끝인 거예요. 3,000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60점 이상인 사람들 중에서 상위 3,000명을 뽑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대부분 근데 커트라인이 한 70 몇 점씩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3,000명, 3,000등 안에 들어야 내가 합격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자, 두 번째로 2차 시험은 주관식 필기 시험인데 여기는 이제 그 과목별 5과목이 있는데 과목별로 60점 이상인 사람들이 합격되는 거죠. 과목별 합격이 있어요. 과목별 합격. 그리고 여기는 이제 1,250명을 기준으로 내년도에 선발을 하게 되는데 부분 합격제가 있기 때문에 5과목 중에서 내가 3과목을 60점 이상을 넘겼다라고 하면 그 해에 3과목을 넘기고 그 다음 해까지 나머지 2과목을 추가로 시험 봐서 합격하면 합격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이 2차 시험은 좀 특이하게 1,250명 전체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혹시 미달했어요. 60점 이상 된 애들을 쭉 다 뽑았더니 1,000명밖에 안 됐다라고 하면 평균 60점 이하인 친구들도 꽈락 없는 친구들을 기준으로 해서 총점이 높은 놈서부터 쫙 뽑아서 1,250등까지 맞춰줘요. 그래서 2차 시험은 무조건 1,250명 정도가 뽑히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아마 그 25년도에도 비슷한 아마 숫자가 아마 뽑힐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25년도에 시험이 좀 바뀌는데 많이 바뀌어요. 자, 원래 이게 1교시에 경영학 경제학을 봤고요. 2교시에 상법, 세법을 봤고 3교시에 회계학을 봤어요. 기존까지. 근데 25년도부터 1교시에 똑같이 경영학 경제학을 보는데 100점에서 80점으로 점수가 바뀌어요. 두 과목 다. 경영학도 80점, 경제학도 80점. 자, 2교시는 상법과 세법이었는데 과목 자체가 상법에서 기업법이라는 걸로 바뀌어요. 세법은 똑같고. 그다음에 3교시는 회계학 똑같이 들어가는데 분이 좀 달라지죠. 80분이었다가 90분으로 좀 늘어났어요. 회계학 시간이. 그래서 크게 이렇게 좀 바뀌게 되는데, 자,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 세부적으로 조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예전에는요, 경영학 시험이 어떻게 나왔냐고 하면 재무관리라고 한 거가 한 40%, 그 다음에 일반 경영학 쪽에 60%에서 40문제를 기준으로 100점 만점을 나왔는데 지금 점수도 80점으로 바뀌었고요. 재무관리 포션이 한 75%에서 80%, 일반 경영학이 한 20%로 약간 이렇게 좀 바뀌었어요. 참고로 저는 일반 경영을 가르치고 있는데 망했어요.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이게 20%밖에 안 나오게 됐어요. 자, 근데 이제 이게 실무에서 재무 관리는 되게 많이 쓰이는데 일반 경영학 쪽에서 마케팅, 그다음에 생산관리 이런 쪽이 거의 안 쓰이다 보니까 야, 이거 학생들이 공부해서 뭐 하니? 라고 해서 이제 그 부분을 없앤 거예요. 없애고 이제 일반 경영학 쪽에서 인사 조직 쪽 이쪽만 이제 그러니까 20% 가량 출제가 되는데, 우리가 아까 요 앞에서 이제 80점으로 점수가 100점에서 80점으로 이렇게 낮아졌는데 이게 원래는 40문제 100점이었는데
문항수를 32문항으로 줄여서 80점이 되는 건지 40문항이 그대로 나오면서 이게 80점이 되는 건지 아직 안 정해졌어요. 만약에 근데 문항수를 줄인다고 하면 아마 이런 형태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재무관리 쪽에서 한 24문제, 이 밑에서 한 8문제, 이 정도로 구성돼서 아마 나올 거고 40문제가 그냥 그대로 있다고 하면 여기선 32문제, 재무관리에 32문제, 일반 교양에서 한 8문제, 한 이 정도로 구성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충 이제 포션은 이 정도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재무관리라는 과목의 중요성이 매우 중요해졌죠. 그러니까 1차도 있고 2차도 있는 과목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재무관리를 조금 더 신경 써서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마음이 아파요, 사실은. 자, 그리고 경제 원론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얘는 100점에서 80점으로 줄어든 가장 큰 이유가 학생들의 원성이 되게 많아서 그래요. 경제학 원론은 실제로 합격자의 평균 점수가 한 60점, 전체 시험 본 사람들의 평균 점수가 40점 정도쯤 돼요. 보통 회계학이 평균 점수 100점 만점으로 했을 때 그 정도 점수가 나오거나 조금 더 높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경제학 점수가 제일 아래로 내려가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다 보니까 야, 경제학 너무 어려워요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너무 이게 부담이 너무 심하더라, 학생들이. 그러니까 시험에 대한 부담이 너무 심하더라라고 하는 이런 어떤 니즈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니즈, 학생들의 니즈를 좀 반영해주기 위해서 경제학을 조금 더 쉽게 내자, 범위를 좀 줄여보자, 뭐 이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100점에서 80점으로 이제 줄이게 되는데, 제가 이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는 우리 신경수 박사님이라고 있는데 경제학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학생들이 왜 이렇게 경제학을 힘들어하니, 점수가 왜 이렇게 안 나오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굉장히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몇 개 좀 해줄게요. 경제학 40문제 중에 5문제에서 7문제가량이 킬러 문항으로 등장을 해요. 근데 이 킬러 문항은 경제학 석사가 와도 못 풀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킬러 문항이 반복되냐고 하면 안 그래요. 그날 그 해에 나오고 그 다음엔 안 나와요. 그런데 경제학을 보통 이제 가르치시는 분들이 그 킬러 문항을 커버한다고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경제학 범위가 이만큼 늘어났어요. 근데 계속 나오진 않는 거예요. 실제로 학생들이 반복적으로 나와서 시험 봐야 되는 부분은 요만큼이에요. 근데 킬러 문항을 커버하려고 하다 보니까 쭉 가서 한 거의 100 정도 돼 있어요. 실제로 한 60만 보면 돼요. 60만 보면. 근데 100까지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공부한 학생들도 되게 힘들고 못 따라오고 있고, 그리고 이게 또 시험에 나오냐? 잘 나오지도 않아요. 나온다고 여러분이 맞냐? 맞지도 않아요. 틀려요. 킬러 문항이 다 틀리게 돼 있어요. 아예 킬러 문항을 버려버리세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어차피 공부해도 틀려요. 공부해도 틀리고 공부 안 해도 틀리고, 그럴 거면 버려버리는 게 맞아요. 이 5문제 그냥 없이 나머지 문제를 잘 봐서 여러분이 70점 맞으면 합격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목표가 100점이에요, 합격이에요? 뭐가 목표예요? 합격이죠. 합격이죠. 100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버릴 건 버리고 할 건 하고 이러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시험에 잘 나오지도 않는 거 막 어려운 거 막 찾아갈 필요 없어요. 버리세요. 과감하게 버리고 나오는 것만. 그래서 그 신경훈 박사님 수업 자체가 다른 분들 수업보다가 굉장히 컴팩트해요. 나오는 것만 정확하게 가르쳐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맞게 하자. 지금 현재 경제학을 킬러 문제 포함해서 100점 만점 중에 70점 정도는 충분히 맞출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최근 추세는, 25년도 추세는 킬러 문제가 아마 없어지면서 80점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경제학이 이렇게 결국 좀 약간 쉬워지면서 점수가 좀 배점이 좀 떨어지는 이런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 킬러 문항 속에 있는 이쪽 파트 영역은 다 버려버리고 중요한 것만, 요것만 잘 관리해서 경제학 관리는 고득점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따라오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기업법이라고 하는 거는 상법이 기업법으로 좀 바뀌었어요. 이름 자체가 바뀌었죠. 예전에 상법이었을 때는 총칙 상행위, 그다음에 회사법, 그다음에 어음수표법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어음수표법이 아예 빠져버리면서 여기에 이제
외감법이라고 불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그리고 공인회계사법 이런 게 좀 들어왔는데 아마 문제 구성은 40문제가 그대로 될 거고 맨 위에 있는 총칙 상해가 8문제, 회사법 편이 여기 24문제, 밑에 있는 이제 공인회계사법이나 어수법이 8문제. 아마 이렇게 구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이 돼요. 자, 근데 이 기업법 쪽도 여러분들을 가르치시는 이수천 박사님이 아마 제일 잘 가르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분이 법학 박사세요. 그러니까 법학과 관련돼서 박사학위를 받고 법학에 대해 공부를 굉장히 좀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공인회계사를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 실무를 한 20년 넘게 좀 하셨어요. 그러니까 공인회계사 라이센스도 있고 거기다 법학 박사하니까 법학에 대한 지식도 좀 많고 하니까 상법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깊어요. 다른 사람들과 약간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강의를 듣다 보면 상법을 굉장히 그러니까 아마 그 대한민국에 제일 잘 이해할 수도 있어요. 상법을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상법을 쉽게 또 접근할 수 있고 여기는 외감법 같은 경우는요. 지금도 그러니까 3일 인포마인 같은 데서 외감법에 대해서 뭐 강의를 좀 해주세요라고 해서 거기에 다니면서 강의도 좀 하기도 하고 또 거기서 관련된 자료 같은 걸 좀 써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미 외감법과 관련된 교재를 썼어요. 써서 지금 곧 뭐 출간하려고 뭐 그러고 있는 중인데 여튼 여기에 대해서 이미 다 준비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 외감법에 대한 이해가 아마 뭐 굉장히 좀 깊으신 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요 기업법과 관련돼서도 이수천 박사님을 좀 믿고 아마 따라오면 이제 좀 쉽게 뭐 갈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자 그리고 세법개론이 있는데 이 세법개론은 24년도와 25년도에 바뀐 게 별로 없어요. 그냥 기존에 공부하던 대로 기존에 하던 대로 그대로 하면 돼요. 그대로 하면 우리 세법개론은 이승원 회계사님이 가르치시는데 이승원 회계사님이 여기 계시면 김용남 회계사님 친구예요. 두 분이 굉장히 뭐 친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세법 강의를 20년 넘게 개정하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세법 강의를 해오셨고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1대1로 해서 이게 개인 면담 같은 것도 좀 많이 해주고 세법에 대해 뭔가를 물어보면 굉장히 잘 가르쳐주고 그래요. 여러분이 세법에서 쭉 가다 보면 좀 길을 잃을 때가 좀 있어요. 그때 이제 가서 이렇게 면담 신청하고 뭔가를 좀 물어보고 하면 굉장히 좀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잘 답변해줘서 여러분이 세법과 관련돼서 지식을 좀 쌓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여튼 이승원 선생님 잘 믿고 따라오면 좋을 것 같고요. 회계학은 우리 뭐 김현식 선생님과 김용남 선생님 더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 여기와 관련돼서 뭐 바뀌는 거 없어요. 그냥 똑같이 시간만 좀 늘어나고 이제 작년이나 올해처럼 이렇게 공부하시면 된다라고 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자 그리고 2차 과목이 있어요. 1차 시험을 여러분이 합격하면 2차 시험을 보게 되는데 2차 시험에서는 5과목을 이렇게 보죠. 채법, 재무관리, 회계감사, 그다음에 원가회계, 재무회계 5개를 보고 있는데 위에 3개 세법, 재무관리, 회계감사 요게 이제 1일차 때 토요일 날 보는 과목이에요. 원가회계, 재무회계, 회계학이 이제 일요일 날 보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게 토요일, 일요일 3개, 2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이게 25년도부터 굉장히 크게 바뀌어요. 일단 세법은 약수령 문제가 추가되기 시작했어요. 10%의 약수령 문제가 들어가라. 그러니까 서수령하는 거. 그래서 서수령 문제가 10%가 들어가고 재무관리는 바뀌는 게 별로 없어요. 회계감사 쪽에서는 최근에 ERP 같은 것 때문에 이렇게 IT 쪽이 뭐 강조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시험에서도 회계감사와 관련돼서 IT 쪽 비중을 5%에서 15%만큼 10%만큼 늘려라라고 해서 IT 쪽 비중이 굉장히 커져요. 네, 저희 학원에 있는 그 박순욱 회계사님이 실제 회계감사 실무를 뭐 25년 이렇게 굉장히 오랫동안 해오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 그 회계법인 내에서 심리실이라고 있는데 심리실이라고 하는 거는 회계사들이 회계감사를 하면 그거를 감사를 잘했나 못했나 가서 이제 그 체크하는데요. 그러니까 회계사들을 체크하는 곳이죠. 거기가 이제 회계감사 준칙 같은 거에 대해서 규정을 명확하게 이제 지키는 곳인데 그 심리실에서 업무를 계속 하시고 이분이 IT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지금 변화하고 있는 이 추세에 딱 맞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회계감사라고 하는 게 박순욱 회계사님은 잘하고 계시니까 하여튼 회계감사와 관련된 부분도 뭐 여러분이 지금 변화한 추세에 잘 맞게 뭐 박순욱 회계사님 믿고 따라오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자 원가회계 쪽은 관리회계 비중이 좀 더 커졌죠. 원가회계보다 관리회계 쪽이 이제 60% 이상 출제해라라고 해서 관리회계 비중이 좀 늘어났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
제일 크게 변한 게 재무회계예요. 예전에는 재무회계가 그냥 150점 재무회계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같은 2교시의 재무회계를 봤어요. 시간도 150분이었어요. 150분. 이렇게 해서 150분 동안 재무회계를 풀어라. 이렇게 나왔는데 25년도부터 약간 바뀌었어요. 2교시의 재무회계 1이라고 해서 중급 회계를 봐요. 3교시에 재무회계 2라고 해서 고급 회계를 봐요. 중급 회계가 100점, 고급 회계가 50점. 그래서 이제 120분, 60분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랑 똑같잖아요. 150점, 150점 똑같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완전 달라진 거예요. 예전의 재무회계에는 150점인데 예를 들어 중급 회계 100점, 고급 회계 50점이라고 하면 중급 회계를 내가 예를 들어서 80점을 맞았어요. 고급 회계를 10점 맞아서 두 개를 합치면 90점이니까 150점의 60%인 90점을 넘기면 합격한 거예요. 근데 바뀌어진 시험제도 하에서는 중급 회계에서 60점, 100점 중에 60점, 고급 회계에서 50점 중에 30점을 맞아야 그래야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고급 회계를 잘 못해도 중급 회계를 잘하면 묻어서 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게 없어지게 됐죠. 그러니까 고급 회계의 중요성이 옛날보다 더 커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차 시험을 대비할 때 옛날에는 뭐 고급 회계를 그냥 없이 넘어갔어도 이제 약간 고급 회계 쪽을 좀 공부해야 된다라고 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자, 이 바뀐 뭐 그 25년도부터 바뀐 이 시험 제도가 이렇게 된다는 걸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뭐 제가 이제 드릴 부분은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고, 우리 사실 그 바른 생각에 있는 이 종합반이 관리형 종합반이라고 하는 거 알고 있죠. 그 저희들이 이제 뭐 담임을 하게 되는데 그 저희는 이제 저희 반은 어떤 형태로 제가 관리할 건지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마이크를 넘기도록 할게요. 우리 반은 시간 관리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할 거예요. 저희 우리 반에 들어오면 저는 이제 그 계획표를 다 좀 짜게 시킬 건데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와 약속을 하는 거예요. 우린 장기 레이스를 펼쳐야 돼요. 한 1년, 1년 반, 2년 이렇게 쭉 장기 레이스를 펼쳐야 되기 때문에 내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고 저녁 때는 몇 시까지 공부를 할 거고 또 주말은 내가 어떻게 보낼 거고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우리 반에 들어오게 되면 나랑 여러분이 약속을 할 거예요. 그 약속을 여러분이 계속 지킬 수 있게 나는 그거를 제일 중점적으로 관리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의 그 일정 관리를 제가 지금 그 열심히 해서 여튼 여러분이 약속한 바를 쭉 지켜서 1년, 1년 반 동안 쭉 할 수 있게 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저희 계획이니까, 혹시 본인이 내가 중간에 가다가 뭐 나는 좀 많이 그 나와 하는 약속을 많이 어기더라, 혹은 나는 뭐 중간에 가다가 의지가 좀 박약해서 하다 중간에 포기하더라, 이런 분들은 저희한테 신청을 하세요. 자, 그러면 그런 분들을 아주 이게 다 잡아줄 테니까 여튼 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제 설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우리 그 김현 선생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현식 회계사라고 합니다. 네. 일단 오늘 뭐 다 이렇게 드레스 코드가 양복 입자고 했었는데, 저는 뭐 제 수업을 들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름에는 반팔이고 겨울 그리고 이제 여름이 아닐 땐 긴팔인데 옷의 브랜드도 똑같아요. 저희 집에 가면 저희 이만큼 있어요. 그거 떨어질까 봐 해마다 거기서 구입해가지고 그냥 잔뜩 넣죠. 그래서 뭐 그런 이유는 사실은 이제 동영상을 보실 때 시간의 경과를 못 느끼게 해서 그냥 계속 들어라 이거지. 예, 그냥 뭐 이게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마음 먹었을 때 쭉쭉 들어라 해가지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냥 뭐 동영상에서 얘기하다가 나온 것처럼 그냥 똑같이 입고 나왔습니다. 그 옷입니다. 예, 그래서 복장이 좀 뭐 이렇게 단정치 못하다는 양해를 좀 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요러고 강의를 해서 요러고 짠 하고 나왔습니다. 예, 김현식 회계사라고 하고요. 제가 이제 맡아서 이야기할 부분은 하고 많은 학원 중에 왜 바른 생각인가? 이제 이거죠. 예. 그래서 잠시 여러분들을 합격으로 이끄는 바른 생각의 프로그램이 뭐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런 프로그램들이 실제로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어떤 분들이 있는지, 그리고 바른 생각이 어떤 교육 이념이라고나 할까? 교육 철학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 드릴게요.
자, 일단 전체 이제 1차를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뭐 1차를 해야 또 2차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봄 종합반이 한 6월 달까지 있을 거고요. 그런 다음엔 지금 우리가 이제 하는 거 봄 종합반이 있고, 그게 끝나고 나면 주요 과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2차 수준은 아니더라도 기존에 배웠던 주요 과목을 복습하면서 한 1.5차 정도 2차에 이런 주요 과목이 요 정도로 나오는구나를 맛볼 수 있게 하는 1.5차를 목표로 하는 그런 2차 과목들, 2차 교재로 약간 맛을 봅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건 우리가 1차생이니까 1차에서 배웠던 주요 과목을 복습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심화반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저 기본 종합반에서 잘 못했는데 이거 따라갈 수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여기 있는 선생님들은 다 강사 경력이 20년은 됩니다. 저는 20세기 때 회계사를 땄어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2003년부터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20년 됐잖아요. 모르겠습니까? 알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든 강사들께서 봄 기본 종합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못 따라오신 분도 따라갈 수 있도록 심화반 준비를 잘 해 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여기서 이제 주요 과목을 끝내고 나면 이제 1차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 전 과목 객관식 종합반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끝나냐면 12월 말로 끝나게 만들었습니다. 올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게 저희가 이제 나중에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파이널 리뷰라는 게 있는데 사실은 이 바닥에서는 보통 2월 달이나 해가지고 설 연휴나 이럴 때 학생들도 그때 좀 마음 풀어지기도 하잖아요. 긴장감은 높은데 아까 1차 시험이 2월 말쯤에 있다고 했죠. 근데 설 연휴가 보통 2월이나 1월 말, 2월 이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긴장이 풀어지기도 하고 너무 긴장되면 역으로 긴장이 풀어지기도 할 때도 있고 그래서 그때 짧은 기간 동안 이제 여러분들한테 전체를 정리해주는 프로그램들을 학원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은 제가 보기엔 학생들의 불안감을 이용한 어느 정도, 그러니까 뭐 아니라고는 얘기하지만 불안감을 어느 정도 이용한 그런 프로그램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마지막에 임박해서 정리하는 게 아니라 12월 말까지 객관식 종합반을 끝내고 4주 동안 1주부터 4주까지 제가 중급 회계를 예를 들면 4분의 1씩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2주부터 5주는 전주에 제가 정리해드린 거에 대해서 한 주씩 뒤에 거기에 맞는 모의고사를, 그것도 어떤 모의고사냐면 기출문제 유형의 뭐 숫자만 바꾸는 건 아니지만 그 기출문제를 모디파이해서 자주 나오는 빈출문제들을 그래서 그 다음 주엔 그 모의고사를 보는 거죠. 그러면 첫 주는 아니지만 이제 중간주부터는 일단 4분의 1의 중급 회계를 공부하고 전주에 배웠던 걸 모의고사 보고 이런 식으로 4주가 운영되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임박해서 학생들이 손 놨을 때 다시 한번 해봅시다가 아니라 마지막에 손 놓지 맙시다. 같이 걸어갑시다. 라고 만드는 게 파이널 리뷰 반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교육 이념이 녹아 들어간 겁니다. 강사로서는 굉장히 귀찮아요. 사실은 모든 강사가 1, 2월 달에 굉장히 바쁘거든요. 저희들이 모두 회계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로 1, 2월 달이 되게 바쁩니다. 사실 설 연휴에 몰아서 그냥 한꺼번에 딱 해치우고 끝내면 나는 할 일 했다. 강사로서. 이렇게 하기도 편하기도 합니다. 매주 준비해야 되고 매주 모의고사를 만들어야 되는 건 최고의 가치가 여러분의 합격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차 시험을 보면 되겠고 전범위 모의고사는 2번 정도를 이제 걸쳐서 보고요. 그리고 또 이 또한 강평이 있을 겁니다. 제 과목으로만 얘기했는데 모든 과목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월 달은 매주 월요일은 제 과목, 뭐 화요일은 원가, 예를 들면 수요일은 뭐 재무관리 이런 식으로 월화수목금 저녁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거다 이거죠. 손 놓지 마, 포기하긴 일러, 계속 갈 수 있어 하면서 계속 함께 가자 이거죠. 마지막에 손 놓은 애를 끄집어 올리는 게 아니라.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시험 치르고 잘 되면 2차 수업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1년 프로그램은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거고요. 저희가요, 그럼 이제 그 프로그램의 시작점에 있는 게 봄 기본 종합반인데 일정은 1월 8일부터 6월 28일까지, 그러니까 상반기 6개월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접수는 아마 이제 현장에서 계신 분들은 이
설명회가 끝나면 바로 접수가 가능하고요. 동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동영상이 유포될 때 이미 접수가 가능할 것입니다. 자,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게 특징적인 겁니다. 사실은 저희 바른 생각의 교육 이념에 딱 들어맞는 건 사실은 두 번째 블렌디드반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 강사들이 혼자서 미리 촬영을 합니다. 뭐 우리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뭐 어디서 뭐 울고 먹느냐 혼자 찍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 끝나고 나면 가끔 현타 옵니다.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아시겠죠? 여기다가 또 그거 졸지 마세요. 이런 얘기할 때면 야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나? 그때마다 애 사진 봅니다. 예, 일어나야지 나도 아빠고 생활 일인데 그러면서 혼자 찍는 게 진짜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학생과 같이 호흡하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 눈빛이 피드백을 해주니까 강의가 더 즐겁고 신나고 또 이 부분은 내가 한 번 더 해줘야겠구나 또 있는데 우린 그러지 않고 스튜디오에서 혼자 촬영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런 현타가 가끔 오긴 하지만 정신줄 똑바로 차리고 제가 전달할 거에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인 시간이 좀 줄어듭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동영상으로 볼 때 약간 배속으로 보면 시간이 더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은 이 현장 강의에 몰아놓고 왜냐하면 능력이 다양한 사람들을 현장 강의에 몰아놓고는 동일한 어떤 그 스피드로 강의를 하는 겁니다. 강사인 저는 사실은 전체가 평균값이 50이라고 하면 100점 만점에 그럼 저는 한 45점으로 강의를 해야 합니다. 왜? 못 따라오는 또 뭐 저는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또 그 한 마리의 양, 기르는 양을 또 데리고 와야 되니까 한 45점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합격 점수인 90점까지 올려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45점인 아이를 90점까지 만들어내야 되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45점인 분도 계실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블렌디드가 저희가 만들어진 게 능력에 따라서 빨리 보실 분은 빨리 보고 그다음에 반복해서 보실 분은 반복해서 봐라. 내가 미리 찍어 놓을 테니까 내가 어제 찍어 놓은 거 오늘 보셔라 이거지. 대신 동영상으로만 공부하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처음에는 다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맞죠? 원래 도서관 가다가 안 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거리 생각하고 요만큼 내가 집에서 더 공부할 수 있으니까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그냥 계속 자는 날을 발견하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래가지고는 거기에다가 뭐냐면 매일 한 번은 학원에 올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모의고사를 보고 현장에서 강평을 하거나 또는 과목에 따라서 매일 전에 봤던 2, 3일 동안 네가 혼자 봤던 거에 대해서 오늘 내가 선생님이 직접 이 현장에서 복습해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본 걸 강평해 주거나 현장에서 혹은 지난 2, 3일 동안 스스로 우리 약속을 하는 거죠. 미리 여기까지는 보고 오시면 오늘 현장에서 복습해 드립니다. 이런 게 블렌디드 반이다 이거죠. 근데 저희가 생각한 교육 이념이 현실보다 너무 빨리 나갔나 봐. 학생들이 못 쫓아오거나 이 생각이 과연 나한테 좋을까? 좀 그런 생각을 가진 학생들도 있어서 그런 분들 100% 현장 강의. 이 바닥에 있는 일반적인 룰 100% 현장 강의도 있고요. 블렌디드도 있고요. 난 내가 하련다. 너네들의 관리는 필요 없다. 내가 알아서 하란다. 여기 온라인도 있습니다. 예,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교육 이념에 향후 우리가 가야 할 바는 저는 개인적으로 블렌디드 반이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어쨌든요. 자, 이렇게 세 가지의 종합반 형태가 존재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첫 번째로 현장 강의는요. 저희가 좀 이따 또 제가 얘기를 드릴 건데 시간표를 굉장히 현실적으로 짜놨습니다. 그냥 보기 좋게 짜놓고 나중에 뒤로 보강하고 막 토요일, 일요일 난리 나게 보강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현실적으로 짜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시간표대로 나는 오늘 월요일인데 오후 4시까지 수업이 있겠구나 하면 난 그러면 1시간 쉬고 그다음 뭐 저녁 식사하고 한 5시 반부터는 저녁에 쭉 복습할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평일이고 주말이고 스스로 계획적인 복습을 할 수 있게 왜냐하면 이게 예상되지 않은 보강들이 갑자기 튀어나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되면 그 계획이 엉그러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네. 그리고 이 정원을 100명이라고 한 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저희가 요번에 바른 생각을 만들면서 합격률이 높은 학원을 한번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케어하고 싶어서 1인당 소수 정예로 자주 연락하고 자주 쪼는
그런 이제 어떤 강사지만 선생의 역할을 좀 하고 싶어서 소수 정예로 뽑아서 타이트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스스로 자기 옥을 죄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할 겁니다. 예. 다음은 아까 블렌디드는요. 요 오프라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협업되어 있는 건데 오프라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의고사를 보고 오시면 현장에서 강평을 해드리거나 혹은 과목에 따라서 미리 약속된 뭐 이틀치, 뭐 3일치 이런 걸 보고 오시면 현장에서 복습을 해드리거나 그래서 모의고사에 대한 강평을 현장에서 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약속된 분량치를 스스로 보고 오시면 현장에서 복습을 해드리거나 하이브리드 형태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아까 현장에 계신 분들은 여기서 뭐 아침부터 해서 오후 한 4, 5시까지는 여기 계실 거예요, 보통은. 물론 주중에 간혹 오후에 수업이 없는 날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하루 반나절 이상 보통은 오후까지 여기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독서실에 대한 문제가 좀 다를 수 있는데 아까 이 블렌디드라든지 온라인 하는 분들은 어디 앉아서 강의를 들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강의실을 3관까지 만들었습니다. 이 건물의 8층, 9층, 저 맞은편에 단성사 건물 있거든요. 거기에 3층, 그리고 저기 세운스퀘어에 또 3층 해가지고 여러 군데 만들어 놨어요. 아이비리그 뭐 이렇게 양키 대학 같지 않아요? 이렇게 좀 어떤 지역에. 미안해요. 그래서 독서실, 여러분들 좀 독서실을 이제 이런 분들은 필요하니까요. 저희가 어떤 혜택을 드릴까 하다가 10개월을 이용하면 이제 요즘 이제 한 달 이용료가 20만 원이라고 하면 200만 원인데 너무 좀 비싸 보이니까 5만 원. 그래서 195만 원이면 10개월을 이제 장기로 여러분들이 접수를 하시면 4개월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왜 갑자기 또 4개월이냐면 내년 2월 달 말에 시험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딱부터 14개월이더라고요. 그래서 말하기도 좋더라고요. 그냥 10개월을 끊으시면 그 11월, 12월, 1월, 2월은 포기하지 않으시면 우리와 끝까지 같이 가자. 그때는 무료로 해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다 이거죠. 근데 그렇게 혜택을 좀 드릴 것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 내면 이걸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별도인 거겠죠? 예. 온라인은 뭐 똑같아요. 그런데 온라인은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는 건데 독서실에 대한 할인 혜택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자꾸 이제 온라인도 좋아요. 여러분들 보면 저는 혼자서 공부하는 게 너무나 익숙합니다. 그런 분들도 계세요. 좀 어떤 뭐 극상위권 이런 분들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한데 그래도 전 집에서 공부하기보단 나와서 공부하길 추천합니다. 아무래도 아침에 씻고 어디 나가는 게 생활의 리듬은 이렇게 깨지지 않는 거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에 선 본격적인 이유인데 왜 바른 생각인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가 소수 정예의 밀착 관리다. 아까도 얘기 드렸죠.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블렌디드 이제 현장에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소수 정예로 밀착 관리할 겁니다. 그 밀착 관리의 다양한 형태는 이제 좀 이따 얘기를 하겠는데 아까도 김윤상 선생님께서 이미 벌써 모객 행위를 하시더라고. 자기는 어떤 식으로 담임을 할 거라고. 저도 나중에 안 할 수 없겠죠? 할 겁니다. 저희들끼리 저희 담임 중에서 누가 많이 이제 합격자를 배출하는가로 내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 내기를 이기고 싶거든요. 예. 어쨌든요. 자, 그래서 소수 밀착할 거예요. 사실은 많은 학원들이 이제 대형으로 사람들을 대규모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인원수를 받아가지고는 그냥 여러분들이 합격의 주인공이 아니라 대구로 변두리로 나앉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주인공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자, 학습 관리는요, 출결 관리. 여기 다 보면 QR을 찍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아까 이제 입구에 보면 QR이 있어요. 그래서 출결 관리가 자동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들은, 담임들은 그런 걸 통해서 얘가 왔구나, 안 왔구나. 중간에 왔다가, 물론 이제 오기만 하고 나가는 게 없으면 땡땡이 친 거겠죠? 예, 그런 게 다 체크가 되는 겁니다, 이제. 독서실도 들어가고 나올 때 다 시간 관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희 선생들이 개인적으로 파악할 때 어젠 뭐 했니? 이런 게 필요 없어요. 일단 뽑아서 보면 아, 얘가 문제구나. 오늘 전화는 얘한테 해야겠구나. 내일 면담은 얘랑 하면 되겠구나가 보이겠죠. 잘하는 애는 간혹 아이고 잘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못하는 애들은 쫄 수 있는 대상자를 쉽게 선별할 수 있을 겁니다. 전산의 힘을 빌어서.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간표는요 철저하게 지킬 것을 약속드릴 것입니다. 저희가 뭐 그건 나중에 좀 제가 더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예, 그래서 보기 좋은 시간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아니 합격을 위해 이만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요만큼만 할 것처럼 시간표를 만드는 건 기만이죠. 예. 이만큼을 해야 붙는 거지. 평생 이거 붙으면 뭐 시쳇말로 먹고 살 걱정 크게 안 해도 돼요. 그런 공부면 이만큼 하는 게 맞지. 요만큼 하고 붙겠어요? 너무 욕심이 지나친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시간표에 대해서는 현실적이고 지킬 수 있는 시간표를 만들어서 보강업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성적 관리. 그래서 성적도 똑같아요. 저희는 다 이제 전산으로 만들어져. 그 밑에 걸 먼저 얘기해 볼까요? 오답 노트가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바일로 여러분이 접속을 하시면 저희 바른 생각에서 본 모의고사에 오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틀린 것들이 전산으로 모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들을 틀렸는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과거에는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걸 지가 파일로 다 처리를 하고 틀린 문제를 따로 복사해서 만들고 했었죠. 근데 요즘 21세기 누가 그러고 앉아 있습니까? 그냥 들어가서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어딜 틀렸는지. 그리고 그 분야를 더 복습하면 되겠죠. 그리고 과목별로 점수가 나가니까 과목별 선생님들이 또 여러분들을 한 번씩 더 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성적 관리를 통해서 여러분들 과목별로 담임 혹은 과목별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쫄 수 있게 해주겠다 이거죠. 자, 또 이번엔 시간 관리는요. 사실 독서실에서도 QR 해서 독서실 여러분들 공부 시간 관리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여기 9층은 입신관이라고 합니다. 뭐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에서 수신, 이거 입신관이다 이거죠. 자, 김용남 선생님이 관리하는데 이거 지금 남의 담임 홍보할 때가 아닌데 김용남 선생님이 관리하는데 얼마 전에는 지금 입신관에 있는 학생들 공부 계획서 받아가지고 선생님이 체크하고 짰습니다. 한 번씩 쭉. 물론 이제 원하는 사람의 아무나 데리고 와서 써봐라 하면 큰일 날 테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밤늦게까지 그 계획표를 가지고 학생들과 상담하는 걸 보았습니다. 입신관은 그렇게 될 거고요. 지금 저쪽 상관 세운스퀘어에 만들어지고 있는 튜터링이라는 곳은 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에 상주하면서 물론 이제 계획 오피스 아워가 있겠지만 여러분 상담도 하고 도와드릴 겁니다. 예, 그런 식으로 저희 독서실에서 시간 관리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러 가지 멘탈 케어나 공부에 대해서 상담을 지속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수 정예니까 정말 따끈따끈한 스킨십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정말 따끈하다 못해 따끔하겠구나 이거죠. 쪼임을 당할 테니까. 예,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말씀부터가 이제 왜 바른 생각인가에 대해서 더 중요한 얘기를 드리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높은 전문성입니다. 아까도 지나가면서 얘기를 했지만은 뭐 경제학이나 혹은 상법 같은 경우에는 다 박사님들이시고요. 사실은 이 박사라는 걸 왜 자꾸 어필하느냐 하면 전체의 이론적 체계 속에서 걔를 바라볼 수 있거든요. 강사라는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귀납적으로 뭔가를 가르칠 때가 많아요. 본인도 그렇게 알고 뭐냐면 내가 학문적 체계 속에서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그냥 계속 문제를 풀어. 그러다 보니까 귀납적으로 뭔가의 법칙을 발견하고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경험한 얼마 요 범위 안에서만 벗어나면 자기도 못 풀어. 그럼 어떤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인 거지. 그럴 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박사쯤 되면은 다 풀 수 있겠죠. 그리고 얘가 어느 위치에 있는 어떤 전체 학문적 체계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 문제였던가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체계 속에서 틀리지 않게 연역적으로 먼저 가르쳐줄 수 있다 이거죠. 특히 이 두 과목은 내년부터 변화가 많습니다. 바른 생각을 가지고 정확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겁니다.
분명 예를 들면 경제학교 같은 경우는 뭐 문항수가 줄지 점수만 줄지 모르지만 그렇게 변한 이유는 경영학도 그렇고 학생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라는 게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르게 해석을 해서 그래도 얘는 계속 어려울 거다라고 얘기를 하던가 혹은 뭐 어떻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그냥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바뀐 제도입니다. 그럼 거기에 맞게 이야기를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전체적 조망 속에서 이런 분들이 정확한 시선을 여러분께 알려드릴 수 있을 겁니다. 틀리지 않고 목적적합하고 전체적 체계 속에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 요 두 분이 박사하세요. 이수천 박사님, 신경수 박사님. 얘는 석사고 박사 수료. 석사. 나머지들. 이렇게 구성이 되고 그냥 회계사들.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다 회계사고요. 예. 언젠가 논문을 써야 되는데 그냥 거기서 멈췄네요, 저도. 이게 뭐 니즈가 없다 보니까 꼭 해야 되는 필요성을 못 느꼈는지 거기서 멈췄네요. 저희 선생님들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까 뭐 다 김윤상 선생님께서 소개를 해 가지고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이제 여러분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여기 있는 건 아니고요. 항상 학원들이 그래요. 다들 뭐 최고의 강사진이다, 최고의 강사진이다 이러는데 사실은 최고의 강사진인지도 모르겠어요. 재무회계, 원가 관리회계 최고의 강사는 어딨나요? 누나를 왜 돌려? 여기 있잖아요, 지금. 자, 예. 그리고 이건 뭐 지나가는 농담이고 사실 최고의 강사라는 선생님들이 최고로 잘 가르쳐서 여러분을 합격으로 안내하는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사실은 스포츠에서도 우리 축구 같은 경우에 각각의 포지션에 전 세계 최고인 사람만 모아놓고 경기를 뛰어도 깜짝 놀라게 우승을 못할 때도 간혹 있어서 우리가 놀라기도 하죠. 사실 그런 이유, 최고의 어떤 선수들이 모여서 우승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이유를 이 학원가에다가 갖다 놓으면 그런 이유의 첫 번째는 전 팀워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정해진 시간이 있잖아요. 이번 1월 달부터 6월 말까지. 그럼 여러분들 학원에서 강의하는 시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체계 속에서 봄 종합반에서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표를 만들다 보면 사실은 시간표는 강사 상호 간의 양보나 배려 혹은 학생의 합격이라는 최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여야 돼요. 그런 것들, 양보나 배려, 최고의 합격이라는 최고의 가치, 이런 것들이 녹아 들어간 게 시간표입니다. 근데 사실 이 시간표를 작성할 때 뭐 A, B 선생님에 대한 선택이라든지 경제적 요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의 시간표 나오지 않을 겁니다. 사실은 더 큰 문제도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시간표는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고 이 선생님들께서 종합반, 전체 아까 1년의 체계 속에서 봄 종합반에서 학생들이 알아야 될 그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안에서 종합반 안에서 전체 1년 중에 6개월 첫 시작에 있는 아이들을 가르친다라는 걸 망각하고 개별 단과를 촬영한다 이거죠. 왜? 여기서 찍어서 난 여기 있는 분보다 더 많은 분들에게 동영상으로 이제 매출을 올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종합반에서의 시작하는 학생들을 위한 강의가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밖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한 단과 촬영용으로 종합반을 이용한다라고 하면 정말 그 시간표는 많이 어그러질 겁니다. 경쟁적으로 먼저 하려고 될 거고요. 사실은 어떤 과목의 우선순위도 있는데요. 그리고 시간의 배분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주요 과목에 많이 배분돼야 되고 주요하지 않은 건 적게 배분돼야 되고 어떤 과목은 먼저 가야 되고 어떤 과목은 뒤에 가야 되는데 이런 게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요인, 강사의 선택이라든지 강사의 시간이라든지 경제적 요인 또는 종합반을 종합반으로 바라보지 않고 개별 단과의 촬영장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시간표가 좀 많이 어그러질 때가 많습니다. 바른 생각은 미리 촬영을 하고 물론 이제 현장 강의는 다르지만 바른 생각은 선생들 간의 양보와 배려
그리고 학생의 합격을 최고의 가치로 놓은 시간표를 만들었습니다. 진짜입니다. 현실적인 시간표고요. 여러분들 기만하는 시간표가 아닙니다. 거기에 나온 게 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아까 그 최고의 이제 그 선수들을 갖다 놓고도 우승을 못하는 거에 첫 번째 이유는 이제 팀워크 같다 하면서 시간표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종합반 안에서 종합반임에 충실해야 될 우리 선생님들이 단과 촬영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우려스럽다. 두 번째는요, 교육 철학입니다. 바른 생각은요,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합격시킬까에 대한 깊은 고민에서 만들어진 학원입니다. 정말입니다. 다른 학원의 상품에 1차원적으로 대응하면서 거기서 뭐 하니까 우리도 뭐 해. 여기서 뭐 하니까 우리도 뭐 해. 이렇게 해서 상품을 만들어내는 곳이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바로 파이널 리뷰입니다. 마지막에 다 무너진 희망을, 그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 혹시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2월 달에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미리 함께 가자. 야, 아직 너 지칠 때가 아니다. 1월 달부터 6주에 걸쳐서 파이널 리뷰 과정을 만들었어요. 선생들은 굉장히 짜증나는 과정입니다. 학생의 합격을 최고의 가치로 놓는 교육 철학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블렌디드도 똑같습니다. 지금 너무 앞서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런 게 과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이미 6개월 동안 그 방법을 지금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잘 따라온, 물론 이제 잘 따라오는 학생이 어디든 다 있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잘 따라오는 학생들의 만족도는 아주 높습니다. 강사의 개인적인 능력에 따라 동영상을 반복해 보기도 하고 빨리 보기도 하고, 하지만 진도가 처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곳 현장에서 복습을 시켜주는 이 제도, 저희가 국내 처음이겠죠. 당연히 처음 만들었습니다. 또 현장 강의에서 시간표는 말할 것도 없다고 지금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이유로 전체 1년의 체계 속에서 봄 종합반에서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한 시간 배분, 과목 배분을 한 시간표대로 움직일 겁니다. 약속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 철학. 근데 이제 최고의 선생님들만 모아놨다면 뭔가 철학이 있는 게 아니라 각자의 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단순한 조합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사실은 지속적인 관리와 정성입니다. 여러분들 다 이제 대학생들이 많으실 텐데 여러분들을 대학에 붙인 분, 여러분들의 실력을 높게 한 분은 대형 학원의 뭐 현우진 선생님 같은 그런 선생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아침에 지각한 여러분한테 잔소리하고 저녁에 야자 시간에 조는 여러분 깨워주신, 그리고 대학 입학원서 같이 적어주면서 여기 오탈자 있다, 너 주민번호도 못 적냐 하면서 한 대 때려주신 담임 선생님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실은 여러분들 합격의 숨은 영웅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 담임이 되겠습니다. 합격의 영광은 여러분이 가지세요. 뒤에서 우리가 연락 쫙드릴게요. 여러분, 언제까지 대형 강의실에서 한 500명도 넘는 그런 대형 강의실에서 여러분들이 변두리인으로, 주인공도 아닌 변두리인으로 그걸 수강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그런 과정, 아니면 어쩌다 선생님과의 면담이나 어쩌다 선생님과의 식사로 만족하는 그런 종합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주인공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난 이러면 박수가 나올 줄 알았어요. 네. 좀 약했어요. 요즘에 제가 이게 좀 많이 힘들어요. 예, 혼자서 계속 찍다 보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포즈를 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는데, 실패했네. 네.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이 따라올 수 있는 종합반을 만들 거예요. 따라올 수 있는,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따라올 수 있는, 그렇지만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종합반을 만들 거고, 하나 더 까먹은 게 있는데요. 사실은 이 종합반에서 아까 그 6개월이란 과정 속에서 한 3월 달쯤 되면, 한 3월 한 중반쯤 되면 중급 회계하고 원가 관리 회계가 보통 끝나거든요. 그때쯤이 여러분들이 많이 망가져요. 처음에 1, 2월은 다들 열심히들 하려고 해요.
왜? 의지가 있잖아요. 휴학도 할 거고 이제 엄마 아빠한테 큰 돈도 받아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다 성인이시니까 책임감 속에서 열심히 하는데 그때쯤이면 무너지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물론 우리는 따라올 수 있는 시간표로 따라올 수 있게 계속 중간에 쫙주지만 그래도 분명히 또 힘들다고 못 따라온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세워드릴게요. 그때 집중적으로 또 여러분들 잘 케어할 수 있도록 자주 만날 겁니다. 선생이 정말 집에 있는 엄마 아빠처럼 자주 만날 수 있게 하는 게 목표인데 그렇게는 잘 안 되겠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싫어하거든요. 어쩌면 좀 보자 그래도 여러분들이 뭐 차일피일 미루잖아요. 자, 그래서 자주 만나서 자주 쪼아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저희 바른 생각에 많이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요. 이 오늘 포인트가 안 맞네요. 제가 이제 박수 쳐주시려고 했는데 맞죠? 제가 아님으로서 제가 이제 할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튜터링의 정신, 여러분들 무너진 정신 잘 세워드릴게요. 그게 제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조교 출신이었어요. 예, 대학원. 뭐 대학원요? 군대 조교였어요. 대학원 조교도 했었는데 군대 조교가 제 프로필에 더 앞에 있습니다. 12사단 신교대 조교였습니다. 하여튼 제가 잘 끌어올려 드릴게요.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원가를 강의하는 김용남 의사입니다. 제가 이제 요 뒷부분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릴 건데 뭐 설명드리기 전에 뭐 저희 반에 오는 분들은 저는 가능하면 7시 전에 오는 사람들이 모여라. 응? 그래서 내년에 동차할 마음으로 응? 나 요번에 한번 각오를 엄청 다졌다. 응? 새벽같이 와서 밤늦게까지 공부할 거다. 그래서 난 7시 전에 올 거다. 그럼 그런 사람들이 저희 반을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끝까지 좀 7시 전에 오게. 아침에 조회도 좀 하고 7시에. 응? 그렇게 할 거야. 응? 그래서 저희는 그러니까 목표는 계속 저희가 종합반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었는데 합격률이 높은 학원 이게 되고 싶어요. 응? 훌륭한 뭐 저희가 다 열심히 강의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바른 생각이 합격률이 제일 높은 학원이다. 그거를 여러분이 해주셔야 돼. 이번에 1월 종합반은 금년이 처음 시작하는 거라서 여러분의 합격률을 높이는 게 우리가 이걸 시작할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기 때문에 응? 여러분의 합격, 그러니까 강사가 자기가 잘 뭐 강의를 잘하는 그런 학원 말고 수강생이 최적으로 공부하기 좋은 학원, 그걸 만드는 게 저희의 목표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들을 기획했던 거고, 그래서 아까 김현식 회계사도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가 제일 권하는 방식은 뭐 각자 선택이고 자기 상황에서 맞춰야 되겠지만, 저희가 공부를 해봤을 때 1월부터 6월까지가 지금 봄종합반인데 그 6개월 동안에 하는 수업이 실제로 대학에서 들으면 대학원 과정으로 거의 2년에 걸쳐서 듣는 수업의 양이에요. 학부로 치면 2년 반 정도 될 거야. 실제 수업의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경제학이다. 경제학 하나만 해도 미시, 거시, 국제경제가 있는데 미시, 거시가 그냥 기본적인 게 아니라 경제학 원론에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에 국제경제학까지 다 들어간 수준이거든요. 원가 하나만 해도 원가 관리, 고급 원가 관리 3개에서 9학점이 되는 그런 과목들을 여러분이 6개월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적은 양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를 최대한 여러분이 복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게 또 우리의 목표예요. 그걸 같이 가지만. 그래서 그걸 하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가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시간표 짤 때나 강사들끼리 협의할 때도 그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보시면은 나중에 이제 다 종합반을 듣고 나서 다른 데랑 비교해 보시면 그래도 거기가 제일 복습하고 나한테 실력을 제일 많이 높게 준비해 줬구나 이렇게 느끼실 거야. 그게 목표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할 거고, 근데 거기에 부수적으로 있어야 될 거는 아무리 그렇게 강의를 저희가 짜도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돼. 그래서 좀 각오를 가지고 공부하셔야 되고, 그렇게 할 사람 7시 전에 올 사람은 저희 반에 저를 신청하세요. 그러면은 같이 모여서 함께 제일 합격률이 높은 반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원래 합격률은 그 들어오는 사람이 좋아야 합격률이 좋은 거예요. 시대인재가 합격률이 높은 이유가 뭐예요? 응? 제일 좋은 애들이 오니까 합격률이 높은 거잖아. 우린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오면 우리가 합격률이 제일 좋겠죠? 예?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요즘에 공부할 때 여러분이 해보시면 양이 많다 보니까 스스로 진도를 이제 해가는 게 되게 어렵단 말이야. 복습이 밀리는 경우가 많아요. 응? 여러분이 수업 들을 때 1, 2월은 쫓아가지만 점점 나의 진도와 선생님의 진도가 벌어져. 응? 이렇게 쭉쭉. 어디 가세요? 이러다가 좀 중간쯤 한 4월쯤 되면 저는 이만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나 중간에 거기서 탈락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의도적으로 시간표를 중급 원가 끝나고 나서 그 중간에 약간 부담이 적은 과목을 넣으면서 좀 개별적으로 상담을 하면서 다시 자기 상황에 맞춰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 수업을 하고 나서 복습을 여러분이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복습도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저희가 아무리 복습 시간을 확보한다고 해도 절대 시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저희 우선 엑셀러레이터라고 해서 저희 패드로 여러분이 들어가서 학습을 하시게 될 건데, 거기에 우리가 수업 본문 내용들을 설명을 다 드리고 나면 각 강의한 사람들이 본문 내용을 서머리한 PDF 파일을 거기에 제공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여러분이 복습을 좀 하고, 거기에는 가로풀기 문제, 우리 본문 내용 보면서 빈칸 있어가지고 한번 떠오르게 한다거나, OX 문제, 틀린 거 골라내게 한다거나 해서 여러분이 수업에서 들었던 거를 한번 빠르게 복습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도록, 시간이 어쨌든 모자라니까 좀 더 빨리 복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엑셀러레이터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험에 많은 과목들이 계산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책들이 책 안에 예제들이 있어요. 상법 같은 건 일부 없지만, 그래서 상법은 이제 OX 문제로 될 거고, 그래서 본문에 있는 예제를 수업에서 들었는데 똑같이 다시 풀면 이게 내가 아는 건지 아까 공부했던 걸 그냥 떠오른 건지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그 예제를 조금 변형해서 여러분이 예제 문제 같은 문제를 좀 풀면서 다시 한번 비슷한 숫자로 해가지고 숫자라도 좀 바꿔서 복습스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본문 내용 수업 들은 거를 좀 그냥 책 보는 것보다는 빨리 복습할 수 있게 그런 엑셀러레이터를 저희가 챕터별로 제공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챕터가 끝나고 나면 그 챕터 공부했는지를 정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한 챕터가 끝나면 그 챕터 끝난 뒤에 그 챕터 부분의 문제를, 지금 이제 기본반이니까 완전히 실전 문제에서 실전 시험도 난이도가 세 종류가 있다고. 기본적인 문제, 중급, 킬러 문제 이렇게 종류가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킬러 문제를 보면 안 될 거고, 지금은 이제 기본적인 문제나 중급 난이도 문제, 그걸 중심으로 해서 각 챕터별로 진도별 모의고사를 또 시스템으로 볼 거예요. 여러분이 패드를 가지고, 패드가 있으셔야 돼. 패드를 가지고 여러분이 시험을 보고, 그래서 진도 끝나고 패드로 시험 보고 나면 이제 그걸 가지고 강평을 할 거예요. 브랜드반은 그 강평을 이제 와서 실강으로 듣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공부 시간이 되게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복습 시간을 확보하려고 해도, 그래서 사실 뭐 요즘에 점점 뭐 이런 말을 드리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학원에 오는 서울대 학생들이 줄어. 이유는 왜 그러냐? 해보니까 온라인으로 빨리빨리 봐야 복습이 되더라. 오프 다 듣고 하려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그래서 이걸 한 번에 사실은 오프 수업 다 들으면서 모두 확보하는 게 생각보다는 만만치 않다. 그건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브랜디드 반을 기획한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들으면 내가 아는 건 좀 빨리 가고, 헷갈린 거 좀 1.5배속 정도로 보면서 헷갈린 거 집중하고 뭐 이렇게 자기가 선택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렇게 보면,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흐트러지니까 그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가고 나면, 우리가 정한 일정 안에 진도 나가고 나면 모의고사를 여러분이 보고, 그럼 모의고사 본 걸로 점수가 다 체킹이 될 거고, 그걸 갖고 와서 이제 강평을 들으면서 한 번 더 거기서 틀린 것들 한 번 더 체킹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모의고사는 챕터별로 있을 거고, 그 챕터별 모의고사를 여러분이 보면은 이 모의고사 보면서 이 챕터를 내가 얼마나 정리했는지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모의고사 보고 나면 그 모의고사 문제도 실제 시험처럼 개수를 딱 맞추는 경우도 있고, 적다면 적은 대로 시간을 정해줄 거야. 그래서 그 시간 안에 푸는 연습도 계속 반복해서 하셔야 되는 거니까. 우리의 시험은 수석도 90점을 넘지 못해. 수석도. 우리는 킬러 문제를 맞추는 시험이 아니라 킬러 문제를 버리는 시험이에요. 응? 여러분이 1차 시험 수석이 목표야? 목표로 바꾸셔야 돼. 왜냐하면 1차 시험 수석은 아무도 안 알아줘. 어디 가서 자기가 얘기하죠. 1차 수석했는데요. 만약 법인 들어가면.
그럼 법인의 회계사들이 그 말을 듣고 뭐라 그럴까요? 오버했구나. 어? 왜냐하면 우리의 나중에 일은 필요한 만큼 적절하게 투입하는 거야. 커트라인이 70이면 72, 3은 너무 위험하고 74, 5, 6, 7쯤 맞아가지고 위험 없으면서 가는 그 미니멈. 그 정도로 모든 걸 지나가는 거를 여러분이 나중에 하셔야 되는 거야. 무슨 일을 할 때도. 프로젝트가 있다. 그러면 저 사람이 원하는 거에 내가 받은 돈 비교해서 저 사람이 만족하지만 내가 오버 투입 안 하는 그 수준. 뭐든 그걸 잘 짜는 게 돼야 되거든. 응? 그래서 킬러 문제를 날려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모든 문제를 풀 때도 어려운 문제 뒤에 풀고 앞에 쉬운 문제 먼저 풀고 이런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 모의고사 하면서 계속 그 연습을 할 거고. 물론 킬러 문제도 이제 두 가지 스타일이에요. 시험에 처음 나오는 킬러는 못 푸는 건데 이미 오픈된 킬러는 다 연습해 놨으니까 그건 또 맞춰야 되는 거잖아. 근데 어쨌든 그 킬러 수준은 나중에 객관식 가서 연습하는 거고 지금 초급과 중급 난이도 문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이 풀면서 챕터별로 모의고사로 실전 연습을 좀 하고 풀이 시간 맞추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모의고사에 풀었던 문제와 그 다음에 이제 각 그 엑셀러레이터의 예제들을 문제를 변형해서 넣어놓는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다 이제 형식은 객관식 형식처럼 해서 여러분이 답을 골라내도록 만들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들 중에 여러분이 푼 문제 중에 틀린 문제들은 다 오답 노트로 모일 거야. 각 챕터별로.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내가 그 챕터에서 어떤 문제 틀렸는지 그리고 이제 요번에 봄종합반을 들으면서 그걸 했고 그다음에 심화반을 들으면서도 또 문제를 풀겠죠. 그다음에 객관식을 가서도 또 문제를 풀겠지. 그럼 그것들이 다 오답 노트에 뭘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어느 과정에서 들었든 원가에 종합원가 계산이라는 파트에 틀린 문제가 있으면 그건 모두 오답 노트에 모일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마지막 객관식 끝나고 나서 마지막 정리할 때는 내가 틀린 문제 중심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거야. 그래서 오답 노트에 그 챕터별로 해당되는 틀린 문제들이 몇 개가 틀렸고 내가 현재 그런 것들이 다 집계가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아직 요까지는 개발이 덜 됐는데 여러분이 이제 내년 한 2월, 3월쯤 지나고 나서 내년 5, 6월 돼서 이제 실제로 오답 노트를 모아서 다시 복습할 때는 오답 노트에 있는 자기가 틀린 문제를 한번 다시 풀어보고 다시 풀어보면 또 틀리는 게 있잖아. 두 번 틀린 거, 두 번째 오답. 그거 또 풀어보면 세 번째 오답. 네 번까지 풀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제일 많이 틀린 건 끝까지 들고 가야 되는 거고 한 번 틀렸다 다시 본 건 볼 필요 없잖아요. 그런 게 다 관리되도록 지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오답 노트에 여러 번 푸는 거 말고는 여러분이 실제 1월부터 종합반 시작할 때 그런 것들을 다 활용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복습이라는 게 수업은 학원이 이제 우리가 이제 학원들 강의를 좀 오래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개별 강의하는 사람은 그냥 자기 강의를 찍는 데 집중하는 거야. 수업의 내용이. 이걸로 온라인 강의를 찍으니까. 그래서 단과 찍는 데 초점을 두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 수강하는 사람들이 종합반 신청한 뒤에 탈락률이 굉장히 높고 한 2월 말부터 환불이 있어요. 2월 말부터 환불하고 2월 말부터 환불해봐야 혼자 공부한다고 해도 잘 안 된단 말이야. 응?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게 공부량 아까 말했지만 6개월 동안에 하는 걸 너무 많은데 그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복습하게 할 거냐. 이것도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 우선 강의하는 사람들은 시간 안배를 적절히 하고 여러분은 이런 프로그램으로 좀 강제를 하고 복습을. 그래서 여기 틀린 것들은 우리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 우리 반이다. 그럼 아침에 7시에 왔는지 체킹하고 뭐 여기 사실 독서실을 같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독서실에 있으면서 공부하라고 원래는 플랜을 짠 거야. 그럼 아침에 7시 전에 오면 시간이 체킹이 돼요. 그다음에 우리 수업도 오면 수업 들어가는 시간도 체킹이 돼서 합쳐서 토탈 하루에 몇 시간 했는지 확인이 된다고. 응? 그래서 공부 시간이 제대로 됐는지 생활 관리하고 그다음에 여기 여러분이 틀린 것들도 다 리포트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점수는 어느 정도 받았는지. 공부에는 두 가지가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학습의 성취도가 높아야 되는 게 하나고 생활의 리듬이 유지돼야 되는 게 하나야. 그래서 그 두 개를 우리가 종합반 오면 같이 관리해야 된다. 그거를 최대한 하는 게 우리의 목표고 단순히 그냥 수업 지르고 마는 거 말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년에 많은 사람들이 합격해서 바른 생각 같더니 합격률이 좋더라. 그렇게 되는 거를 저희가 이 1월 1일부터 내년 여러분이 아까 독서실 14개월이라고 했는데 14개월 동안 저희가 열심히 할 일이에요.
그래서 내후년이죠. 내후년 2월에 여기 있는 분들이 붙으면서 아 그래 바른생각 종합반 가서 내가 참 도움 많이 받았다. 그래서 그때 뭐 선물이라도 하나 사와서 꼭 사오라는 뜻은 아니에요. 어? 하나 사오면서 아 고맙습니다. 어? 그러니까 나는 학원 선생님으로 되게 오래 지냈는데 사실 그냥 선생님으로 뭔가 아 고맙습니다 그런 얘기 서로 같이 뭐 돈을 내고 수업을 듣는 사람이긴 하지만 한 공간 안에서 되게 긴 시간 같이 보낸단 말이에요. 1년 하고도 2개월을 더 가니까. 그러면 좀 끝나고 났을 때 아 참 고마웠고 나도 참 뿌듯하다. 의미가 있었다. 이런 그러니까 단순히 돈 버는 거 말고 좀 의미가 있었다. 저 친구들 붙는데 내가 도움을 줬구나. 가치 있는 일을 했구나. 이렇게 느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 함께 해서 대신 열심히 하셔야 돼요. 학원이 뭐 강의한다고 붙는 게 아니야. 자기가 열심히 해야지. 최대한 우린 열심히 하도록 서포팅하는 거고. 그래서 최고의 학생들이 합격률이 최고가 되는 학원. 그거를 저희가 목표로 한다. 요거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 학습 시스템 관련되는 거 요거 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저희 독서실이 종류가 많아요. 종류가 많은 거는 원래는 종류가 많을 생각은 아니었어. 원래는 그냥 다 12시간. 붙으려면 그 정도 각오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가 제 생각인데 의견이 좀 다르더라고. 그래가지고 종류가 있어. 그래서 저희 입신 파이오니어가 먼저 나왔네. 응? 여기 입신관이 여기 맨 위에 있는 거예요. 맨 위에 있는 건데 하루에 12시간 이상 있으셔야 있어. 12시간을 그러니까 주말은 좀 빼고 원래는 주말도 다 넣었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 막 그래가지고 좀 뺐어. 타협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하루에 12시간, 평일 12시간 이상 공부해야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못 채우면 강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붙으려면 우리 반에 오겠다는 사람이면 저기로 들어가. 12시간 이상. 그래서 저기 안 떨어지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리고 저긴 제가 또 저기 있는 사람들도 상담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여기는 제일 좀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입신 양명에서 양명은 빼고 입신 정도. 양명은 더 큰 걸 해야지. 뭐 이 시험 붙는다고 양명까지는 아니지만 붙으면 내가 보기에 입신 정도는 돼. 그냥 뭐 큰 무리 없이 살아가는데 문제는 없어요. 놀랍게 큰 돈을 버는 사람도 일부 있고. 왜냐면 이 중에서 이제 머니마켓으로 넘어간 사람들은 근데 평균적으로는 뭐 남들보다 대기업보다 좀 더 나은 그 정도의 플러스 좀 여유로운 시간. 짜증나면 나갈 수 있다. 사표 던지고 나갈 수 있다. 그래서 회계사들이 한 회사에 오래 못 있어요. 왜냐면 승질나면 바로 댐비거든. 이게 맞습니까? 그리고 때려치고 나간다고. 나가놓고 후회하지. 아 그냥 다닐걸. 뭐 근데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나가도 대안이 있는 거야. 한 회사에 목맬 필요는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다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는 좀 열심히 공부하는 부분이다. 여러분이 최대한 짧게 내년에 동차가 목표다. 근데 사실 동차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2차가 5과목 다 붙는 건 어렵지만 4과목 정도 붙으면 한 과목 남는 건 거의 뭐 여유로운 수험 생활이지. 그러니까는 4과목 정도 이상 붙는 걸 목표로 했다. 그러면 저는 뭐 여기 들어가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 그 밑에 층에는 파이오니어라고 해서 여기는 하루에 10시간. 하루에 10시간 정도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10시간 정도를 꾸준히 지키시면서 여러분이 공부하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저기 종로 3가역에 단성사라고 예전에 극장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도 저희가 스터디랩이 있어요. 여기다 다 넣고 싶었는데 한 곳에 또 다 못 들어가요. 이게 뭐 여러 가지 법규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공간 넓은 데를 찾다 보니까 거기가 됐고 거기는 이제 교통편은 편해. 교통편은 편하고 근데 이제 거기도 종류가 2개입니다. 하나는 공부 시간을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스스로 관리하는 특별히 시간 관리하지 않는 영역이 있어요. 2개로 구역을 나눠서 공부 시간 관리하고 싶은 구역에 들어가시는 분이 있고 좀 여유롭게 공부하겠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 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종로 3가역 바로 앞입니다. 거기 교통은 제일 좀 편안할 거예요. 거기 챌린저관이라고 해서 거기에도 이제 스터디랩이 있고요. 그다음에 튜터링이라고 그거는 저 종로 3가역 옆에 종묘가 있어요. 종묘 옆에 거기
또 넓게 좀 여유롭게 공간 있으면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도 저희가 스터디랩이 있어서 여기는 이제 주로 강의하는 분들이 거기에 강사실이 있어가지고 그쪽에 주로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뭐 강의하는 분들한테 물어보고 싶다, 뭐 그런 분들 그런 내용도 있고 하는 분들이면 상담도 가능하고 특히 우리 김현식 회계사가 거기 있을 거라서 욕을 먹고 싶다, 큰 목소리를 듣고 싶다, 잠을 깨고 싶다, 뭐 그러면 한번 보시면 돼. 그쪽에 가서 거기도 근데 구역은 2개입니다. 구역은 학습 시간 관리하는 구역이 있고 그다음에 자유 구역이 있는데 이 전체 다 공통적인 건 뭐가 있냐면은 공부 시간은 좀 정해져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쉬는 시간하고 앉아 있는 시간을 좀 정해 놨어요. 왜냐면 거기에 와서 있는 사람들이 중간에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집중도가 떨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비관리 구역에 해당되는 자유관리형에 해당되는 것도 공부 시간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 시간은 좀 안 움직이고 쉬는 시간에 주로 움직여서 최대한 공부를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좀 했고 그다음에 책상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일반 높은 독서실 책상 말고요. 혼자 그냥 처박혀서 하는 책상 말고 이렇게 다 보이는 책상이에요. 그래서 가보시면 아마 독서실은 저희 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단가가 좀 높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일반 쓰는 책상의 2배 정도 공간을 차지해. 저거가 실제로 넣어보면. 그래서 저희는 상대적으로 투자를 좀 많이 한 편이에요. 근데 그 이유는 저렇게 공부해야 집중도가 유지되면서 계속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계산이 아니라 이것도 여전히 학습 최적화에 초점을 두고 저희가 정한 거야. 응? 그래서 여러분이 뭐 이건 여러분이 선택해서 하시고 그래서 5% 완전히 종합반을 오시는 방법도 있고 브랜디드로 섞어서 가는 방법도 있고 근데 어느 걸 하시든 저희는 좀 소수로 받는단 말이에요. 100명에 해당되는 숫자로 뭐 예를 들어 실강반은 받기 때문에 중간에 나는 좀 하다가 환불할 거다 이런 분은 가능하면 안 왔으면 좋겠어. 나는 정말 악착같이 해서 이거를 꼭 붙어야 된다. 지금 절박하다. 시험에 합격해서 제일 중요한 건 절박한 거야. 절박한 사람이 빨리 붙어요. 오히려 다 갖춰진 사람이 동기부여가 덜 돼가지고 오래가. 그래서 여러분 나는 꼭 붙어야겠다 이번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절박하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그러고 공부라는 게 혼자 공부하는 거가 되게 힘들어. 이게 장기 레이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기 레이스는 여러 명이 같이 가야 된다고. 그래서 교대로 힘들 때 누가 좀 퍼줘도 옆에 몇 명이 공부하고 있으니까 나도 하고 내가 좀 퍼질 때 재보면 또 하고 이러면서 같이 여기 있는 우리 종합반에 오는 100명이 같이 열심히 흐트러지는 사람 없이 좀 떨어진 사람은 떨어진 사람들 우리가 챙겨가면서 내년 2월까지 한 팀으로 가서 좀 진짜로 합격하는 사람이 되는 돈 벌자의 포인트가 있었으면 이렇게 작게 시작 안 했어요. 여러분이 좀 붙는 사람을 만들고 싶다. 너무나 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합격하는 거를 만드는 게 목표고 그래서 최대한 붙을 노력을 하겠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좀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같이 보람 있게 나도 열심히 할 거니까 공부하는 사람들도 열심히 해서 내년에 합격자가 되도록 그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팀이 돼서. 그래서 좀 약간 설명하다 보니까 제가 잔잔하게 흥분을 한 것 같아. 그래서 좀 미안하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감사합니다네. 난 그냥 해주잖아. 박수 쳐주잖아. 그래서 뭐 설명회는 이걸로 마치는 거죠. 설명회는 이걸로 마치고 어쨌든 뭐 공부라는 게 봄종합반은 되게 타이트하고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별로 이 공부 시작한 사람들이 보통 회계 원리로 망가지거든. 무슨 얘기냐면 회계 원리를 워낙 잘 해줘서 회계 원리 들으면서 이거 만만한가? 이러고 시작했다가 만만치 않구나 이렇게 느끼는데 만만치 않다 미리 얘기하니까 다시 한번 종합반 신청하기 전에 각오를 잘 다지시고 내가 요번에 쇼부를 보겠다 그런 사람만 좀 오셔서 중간에 환불하지 않고 한 사람을 빼는 거야. 우리는 숫자가 작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한 명 온 순간 열심히 할 한 사람이 빠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열심히 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좀 가는 좋은 팀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바른 생각에서 회계사 경제학을 담당하고 있는 신경수입니다. 자, 2022년도에 이제 회계사 시험이 개편이 돼서요. 그 개편과 관련된 우리 문제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고요. 자, 일단 우리가 회계사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경제학은 이제 학점이수가 필요하겠죠? 학점이수가 3학점인데요. 저희가 필요한데 학교에서 만약에 경제학 수강을 했다는 학생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수강하지 않았던 학생들은 학점 은행제를 이용하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이건 변함이 없고요. 가장 큰 변화가 뭡니까? 바로 배점이죠, 배점. 그래서 지금 100점에서 80점으로 배점이 좀 낮춰졌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배점을 조절할 것이냐? 자, 문항수를 이렇게 낮출 수도 있고요. 낮출 수도 있고, 아니면 문항수는 똑같이 40문항으로 유지되되 그 점수당 배점을 낮출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문항수 조절보다는 바로 배점을 2점으로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 왜? 문제는 20문항, 25문항, 40문항, 50문항 이렇게 끌어지는 것이지 32문항은 좀 이상해요. 그래서 그렇게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감원에서 발표한 경제학의 출제 영역이 제가 그대로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 시험 문제 경제학 영역과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봤던 이 미시경제학에 행동경제학이 들어가 있죠. 행동경제학은 경제학의 최근에 특수한 분야가 되는데 이쪽 파트는 이제 경제학에다가 심리학을 접목시킨 그런 행동경제학이거든요. 그런데 출제 비중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최근 10년간 딱 2문제 나왔어요. 출제 영역 거의 없다.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유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아무튼 미시경제학은 40에서 50%, 그다음에 거시경제학 30에서 35%, 그다음에 국제경제학이 10에서 20% 요렇게 출제 영역을 제시를 했고요. 그러면 우리 공인회계사 경제학 그 난이도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리 살펴볼 텐데, 자, 경제학에 출제되는 영역은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보험계리사 하고요. 공무원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출제 영역과 출제 난이도를 갖다가 제가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어요. 봤는데, 자, 보험계리사, 공인노무사 출제 범위, 그다음에 난이도 최하의 난이도예요. 굉장히 난이도 낮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감정평가사 공무원이 있는데, 사실상 감정평가사 공무원은 거의 시험 난이도는 유사해요. 유사하지만 제가 출제 범위를 공무원은 좀 올려놨어요.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는 자꾸 이제 뭐 재무관리 영역이랄지 가끔씩 회계학, 그 다음에 세무사 1차 시험에 나오는 재정학 있죠. 요쪽 문제들이 가끔씩 튀어나오기 때문에 출제 범위를 약간 올린 거예요. 그러면 최강의 난이도는 뭐다? 바로 회계사 시험이에요. 그래서 회계사를 워낙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공인 경제사 이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최강의 난이도를 자랑하게 되는데, 그래서 과락률이 거의 40%를 초과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 평균 점수가 40점밖에 안 돼요. 이 정도 되고요. 합격자 평균 점수도 60점밖에 안 된단 말이야. 60점밖에. 그런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 난이도 조절 좀 해라라는 게 계속해서 요구가 되어 왔었고, 금감원에서 요구가 되어 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배점까지 낮춰졌기 때문에 제 생각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면 경제학 난이도는 약간 좀 낮아질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요. 그러면 이렇게 최강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경제학 회계사 경제학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보시면, 자, 제가 이제 문제를 딱 분석을 해보잖아요. 그럼 킬러 문항이 한 5문제, 많게는 7문제. 20년도, 21년도에 최강의 난이도를 자랑했는데, 아무튼 이 킬러 문항 5문제에서 많으면 7문제 정도예요. 그런데 이런 킬러 문항을 여러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못 맞춰요. 못 맞춰요. 자, 자기가 지금 경제학 석사다, 박사다. 못 맞춰요. 못 맞춰. 근데 신경수는 맞출 수 있어요. 근데 못 맞춰. 일반 사람 못 맞춰요. 이건 틀리라고 내는 문제예요. 너희들 이거 맞추면 안 돼. 맞추면 인간 아니야? 그렇게 내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 문제가 만약에 반복이 돼. 동일한 유형의 문제가. 그럼 풀어봐야 되겠지.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20년간의 문제를 다 분석했단 말이야. 그러면 킬러 문항이 있어. 그 문제, 다음 문제 절대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 반복되는 유형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시간도 우리한테 주어진 소중한 자산입니다.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요것만 제끼잖아요. 그럼 뭐야? 안정적으로 70점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물론 100점 만점 기준으로 70점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킬러 문항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없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돼? 제 강의 들으면 돼요. 제 강의 들으면 돼. 제 강의 들으면 합격할 수 있어요. 신뢰성을 갖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제 강의 특징은 뭐냐면 지금 이론 시간이 굉장히 단축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그 경제학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훨씬 이론 시간이 단축되어 있습니다. 아니 나오지도 않은 가능성이 있는 그런 뭐 킬러 문항에다가 엄청 시간을 쏟아붓는다. 무의미한 거야.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 그래서 굉장히 이론 시간이 단축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을 굉장히 세이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이 있어. 그러면 이론 시간이 낮으니까 뭐 구멍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웃긴 소리 하지 마. 구멍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 강의도 꼼꼼해요. 그러니까 신뢰성을 갖고 따라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론 시간을 훨씬 단축시킬 수가 있고요. 그럼 여기서 단축되느냐? 아니야. 문제풀이 또 단축됩니다. 자, 문제풀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장황하게 이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걸 물론 문제풀이 들어가서 있잖아요. 제가 꼼꼼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1단계, 그 다음에 또 2단계, 많게는 3단계, 많게는 4단계까지 가요. 그래서 결국은 20분 만에 푸는 문제를 저는 10초, 1분 만에 풀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려요. 그러니까 이건 이미 검증된 모든 학생들에서 검증된 사실이에요. 의구심을 갖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풀 시간에서도 퀵 솔루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여기 시간 단축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데서 시간 100을 들였다면 저한테는 60에서 한 70만 들여도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그 쓸데없는 그 킬러 문항에다가 막 시간을 낭비하는 거, 그거 정말 무용지물입니다. 무용지물이고요. 우리한테 소중한 시간을 갉아먹는 아주 나쁜 행동입니다. 수업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바로 신경성 강의를 수강하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제 강의 들으시면 그때 이미 내가 선택을 잘했구나 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강의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수였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희 바른생각에서 저희 이제 상법 앞으로 개정될 기업법이죠. 기업법 강의를 맡고 있는 이수천입니다. 뭐 저는 대부분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오랜만에 이제 회계하고 복귀를 했는데 저희 10월 1일부터 바른생각에서 상법 또 기업법 전임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진정한 기업법의 실력 또 가치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바른생각에서 2025년 1차 시험 대비해서 2024년 1월 종합반을 모집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저희 기업법에 대한 소개도 할 겸 또 시험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가 말씀도 드릴 겸 해서 마이크를 잡았어요. 종전에 이제 저희 시험 제도에서는 경영학, 경제원론, 그치? 또 상법, 세법, 그치? 여기가 다 100점이었어요. 경영학은 이제 일반 경영하고 재무관리 두 개로 나눠지고요. 그치? 기본적으로 이제 회계학은 기본적으로 뭐 중급회계 또 고급회계 이렇게 해서 150점이 출제가 되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경영학, 경제원론, 상법 이 세 과목을 경경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암기라고 공부를 하고 또 실패하고 다음에는 또 좋은 선생님을 찾고 이랬었을 건데 앞으로 이제 그렇게 공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시험제도 개편되는 내용이 보여주고 있어요. 경영학과 경제원론은 이제 80점짜리 이제 시험으로 그것이 하향 평준화가 됩니다. 그리고 기업법은 여전히 100점으로 남아 있어요. 대신 이제 이 기업법이 과거에 그지 여러분들 상법에 어무수표법 규정이 없어지고 그지 이제는 이렇게 이제 새로운 그지 법률 두 개가 여러분 기업법이라는 토픽 안에 흡수되게 됩니다. 그래서 출제 경향을 보면 제가 볼 때 기존하고 크게 상법 총칙 상행하고 회사편은 변화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20% 60%가 출제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대신 이제 공인회계사법하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마 8문제 정도가 출제될 확률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왜 공인회계사법이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을 들여왔을까? 그지? 그리고 타 학원은 이 수업을 과연 강사들이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을 좀 가져야 돼요. 공인회계사법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제 공인회계사 시험 제도를 통해서 공인회계사가 어떻게 탄생을 하게 되고, 그지?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어떻게 주어지게 되고, 또 공인회계사의 등록은 어떻게 할 것이고, 또 개업은 어떻게 할 것이고, 또 그지? 공인회계사의 집단을 이루는 회계법인은 어떻게 구성이 될 것이고, 또 이 회계법인의 그지? 등록들은 어떻게 될 것이고, 또 외국 회계법인은 어떻게 우리 공인회계사법에서 법적 처리를 할 것이고, 또 법률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벌칙 규정은 어떻게 될 것이고, 그런 규정을 두고 있는 게 공인회계사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공인회계사에 대한 자격, 또 등록, 또 회계법인의 설립, 또 벌칙 규정들을 두고 있는 공인회계사에 대한 기본 법률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분들이 2년 이상의 실무 수습을 거치게 되면 뭘 할 수 있냐면,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외부 감사인의 자격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회계 감사를 공인회계사들이 하게 되는데, 그거는 그 근거법이 뭐가 되냐면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이에요. 이쪽이 이제 몇 프로가 20% 정도가 출제될 거예요. 그럼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어떤 걸 다루고 있을까? 첫 번째, 자, 외부 감사인은 어떤 자일까? 그거를 먼저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 대상 회사는 주식회사 등이라고 이야기했어. 그럼 주식회사뿐만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유한회사도 외부 감사 등에 관한 법률의 대상이 되는 외부 감사 대상 법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외부 감사라는 건 뭘 위해 존재하는 걸까? 경영자가 제공한 회계 정보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3자인 감사인이, 즉 외부 감사인이 그 회계 처리가 IFRS 기준에 따라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근거법이 뭐가 되냐면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러면 이 외부 감사는 공익성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야. 즉 국가가 해야 될 회계에 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검증 업무를 자, 누가 외부 감사인이 이를 대신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외부 감사의 감사 의견에 대해서, 또 감사 조서에 대해서, 또 감사를 한 행위나 시간 등에 대해서 증권선물위원회가 뭘 할 수 있냐면 감리 조치를 할 수 있어요. 또 뭘 할 수 있냐면 감사인 등에 대한 시정 조치를 할 수 있어. 또 벌칙 규정이 존재를 해. 그래서 공인회계사가 돼서 외부 감사인이 되게 되면 그 근거 법률이 뭐가 되냐면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이 되는가. 그러면 이 내용을 과연 기존의 회계학원에 상법을 가르치는 강사들이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힘들어. 왜냐하면 법 전문가가 아니고 기껏해야 변호사야. 그들이 공인회계사법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을 제대로 가르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여져요. 또 문제가 되는 게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도 참고할 수 있는 교재가 대한민국에 한두 권밖에 없어. 공인회계사법은 참고할 수 있는 교재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이 조문을 녹여내서 글을 쓸 수 있고, 많은 문제를 만들 수 있고, 또 실력이 검증된 공인회계사이자 또 법학자인, 아마 제가 이 내용은 가장 잘하지 않겠어요? 최근에 저는 3.1인포마인이라는 곳에서 3.1회계법인 자회사죠.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원고 청탁을 받았어. 당연히 보수는 주겠죠. 그리고 이미 원고를 집필을 해서 3.1인포마인에 제공을 했어. 완성본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에 대한 책들이. 색까지 넣어서 다 했어요. 그거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상법은 그러지 않아도 이수천인데 저를 들을 수밖에 없게 돼. 그래서 시행착오하지 마시고 저희 바른 생각에 와서 바르게 기업법 공부를 하셔야 돼. 이제는 상법이라는 말을 회계사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쓰면 안 되겠지. 기업법 공부를 하셔야 돼. 그러면 이제 기업법은 과거에 있던 자, 상법 중에 3개의 편이 그대로 출제되는가? 상법은 아마 6개 편으로 구성이 돼 있어. 총칙, 상행위, 회사,
또 보험, 해상, 항공. 그 중에 3개의 편만이 그지 여러분 시험에 출제가 되고 기업법이란 이름으로 공인회계사가 그지 자 어떻게 되는가 시험 제도는 어떻게 되는가 또 공인회계사의 자격은 등록은 언제 하는가 또 공인회계사에 대한 벌칙 규정은 어떻게 되는가 또 회계법인은 어떻게 만드는가 또 공인회계사가 외부감사인의 자격을 갖게 되면 그지 외부감사를 하게 될 때 행위 기준이 되는 그지 자 외부감사에 관한 그지 기본적인 법률 오케이 그 내용들을 여러분이 그지 공부를 하셔야 돼. 그러면 그지 이때 이제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셔야 될 건 그지 자명한 사실이야. 저한테 들으셔야 될 건. 그래서 저희 이제 바른생각에서 1월 종합반에 이 과목들을 수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 공인회계사법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도 제가 좋은 문제들과 좋은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까. 자, 이 내용은 결국은 또 어디로 연결돼? 그지? 여러분이 2차 시험에서 회계감사라는 과목을 시험을 보게 돼. 자, 회계감사는 결국은 회계사들이 하는 감사야. 그를 그지 법률적 용어로는 외부감사라고 이야기해. 그 외부감사를 하고 나서 그지 법적 책임은 어떻게 질까? 당연히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책임을 져. 오케이?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 그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그지 책임의 소멸시효 기간은 민법보다 짧아. 민법은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지 1차적으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책임을 지지만 그 소멸시효 기간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책임이 없어지는 게 아니야. 민법상 채무불이행이라든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또 져야 될 경우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그지 잘 배울 수 있는 그지 저희 바른 생각을 선택을 하시고 저희 추천을 선택하시면 아마 수월하게 이 기업법 공부를 하면서 1차 공부도 되고 2차 공부도 되고 왜? 회계감사의 끝은 뭘까? 결국은 법적 책임이에요. 그 법적 책임을 그지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라고. 응? 그렇게 여러분이 정비를 해나가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깜빡깜빡 이거를 그지 움직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저희 바른생각이 와서 저에게 들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 전혀 시행착오 없이 공부를 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오늘 저희 이제 종합반 설명회 대신해서 제가 이걸로 그지 저희 그지 기업법에 대한 그지 시험제도 변경과 또 뭐를 말씀드렸냐면 그지 기업법에 대한 그지 출제 방향 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바른 생각을 왜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드렸어요. 그지 1월 달에 이제 수업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12월에 많은 분들이 저희 엄청나게 시설이 좋잖아요. 그리고 독서실도 굉장히 이제 많이 꾸려져 있고 다른 학원하고 차원이 다른 독서실 또 환경 이런 것들이 제공되고 있고 또 선생님들도 워낙 좋으니까 그지 특히 기업법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 와서 많이들 등록하시고 또 범종합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지? 이걸로 인사 말씀드리고요. 그지? 우리 수업 시간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